안녕하세요, 수족관 장씨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 물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희 손님들이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저보고 이제 물태기 극복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을 해갖고, 물론 저희 집에 어항은 항상 있었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오타쿠처럼 키우기 시작했던 거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꾸준히 물고기 키워온 제 생활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수족관을 할 운명이었던 건지 아닌 건지는 참 모르겠는데, 그 물고기를 키우다가 슬럼프가 오거나 지겨울 만할 때 제가 좀 나름 슬기롭게 그 시간을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물고기 키우는 게 뭐 제 생업이랑 관계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는 이제 제 본분을 하면서 정말 취미로 했던 건데, 이 취미를 접을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이 취미가 덕업일치라고 하죠. 이 오타쿠짓 하던 게 결국엔 이 직업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시기를 굉장히 잘 넘겼던 것 같아요. 슬기롭게, 재밌게. 저도 물고기 키우면서 지겨웠던 거 굉장히 많죠. 구피는 아직도 지겨운데 아직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코리도 완전 딥하게 빠졌다가 완전 그냥 끝을 찍고서는 다시 지금 뭐 붕어도 하고 막 이거저거 하지만, 저도 이제 장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물태기 극복하는 것들을 보면은 다들 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동네 수족관에서 제가 이제 극혐하는 그런 일체형 수조에다가 막 무슨 거리식 여과기 이런 찹스러운 어항에다가 수마트라를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수마트라가 뭐 좀 튼튼해야지, 근데 이게 막 열대어를 찾아본다고 막 네이버 카페도 가입을 해보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싸이월드니 다음 카페니 이런 거 가입을 해봤더니 다들 이제 뭐 구피 이런 거 키우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수마트라가 진짜 그냥 마냥 물고기가 좋아서 시작을 했더니 남들은 다 이제 다른 걸 키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피를 시작을 했어요. 구피를 이제 살라고 동네 수족관에도 가보고, 엄마 몰래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 몰래 청계천에도 한번 가봤어요. 동대문에 물고기 구경하러. 우리 엄마가 나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청계천에 가서 물고기도 구경을 해보고, 이거를 그 당시에는 이제 2만 원만 주면은 청계천에 계신 아주머니가 큰 틀채 갖다 구피하면 이렇게 떠서 주고 그랬었거든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 것만 좀 골라서도 키워보고, 그 정도 청계천까지 가서 물고기를 사오면은 동네 수족관에 없는 퀄리티의 구피를 사올 수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짓도 해보고, 막 새끼 막 열심히 받아가지고 막 네이버에 카페 올려보고 별 짓을 다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인천 연수동에 살았었는데, 그 인천 연수동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클릭피쉬라고 굉장히 나름 성지 같은 수족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열대어 열심히 키우는 아저씨들이 항상 앉아 계셨는데, 남자 나이 40대면은 맨파워가 굉장히 강할 때잖아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자녀분들도 좀 키우고 사회적으로 끝발이 제일 좋을 때가 저는 이제 40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40대 아저씨들이 항상 이제 수족관에 죽돌이처럼 계셨어요. 그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를 등 너머로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들이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그런 노하우를 갖다가 자기들이 공유를 하면서 막 물고기 서로 납품도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좀 눈을 떴던 것 같아요. 이게 물고기가 키우는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새끼를 받는 재미도 있고, 이 좁은 어항에 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생각을 그때 좀 저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족관 직원이랑 많이 친하게 돼요. 지금은 이제 남양주시에 있는 수족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한테 모르면 물어보고 가서 막, 남양주에 AMPC라는 업체 그 민석이 형이라고 있는데 제 유튜브 가끔 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물생활을 그분한테 배웠어요. 제가 항상 유튜브 영상에서 말하잖아요. 집 앞에 있는 수족관 사장님이랑 친해지는 게 최선이라고. 저도 이제 그 형님한테 기본 베이스를 배우면서 이 물생활에, 이 물고기라는 게 여러분 단순히 물고기만 키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여가 사이클의 원리도 좀 알아야 되고, 물고기를 좀 동물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직관적으로 딱 그 나의 모든 감각을 살려서 이 동물, 딱 물고기랑 나랑 완전 딱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정말 어항의 모든 걸 깨달을 때 진정한 재미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나는 그 형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모든 그런 느낌을. 그래서 지금도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초도 좀 배우고 좀 깔짝깔짝 어느 정도 그래도 매니아 티가 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방송국에서 하루에 막 5,000원씩 받으면서 일을 할 때여가지고 수족관을 할 거라고 전혀 생각은 못했지만, 이제 시키는 대로 막 수초도 키워가지고 용돈도 좀 벌어보고 하니까, 야, 이게 진짜 재미가 너무 막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이제 대봉황모스가 잎사귀 하나에 3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2만 원어치 사다가 잎사귀를 본드로 정성스럽게 사사사사 붙여가지고 수초 열심히 키워가지고 막 홈다리에다가 분양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분양한 돈 가지고 다시 어항을 그대로 투자하고, 제가 옛날에 써놓은 글을 보니까, 제가 페이스북에다 써놓은 글을 보니까 언젠간 나도 수족관 사장이 돼야겠다라는 글을 제가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나이가 나중에 들어가지고 한 50, 60이 넘어서 직장에서 할 일이 없을 때, 그때는 내가 나와서 언젠가 수족관 사장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너무 빨리 시작하긴 했어요. 사실 이 수족관이라는 거는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부지런하고 애들 물고기 밥 잘 주고 환수하고 그냥 뭐 이것만 잘해줘도 절반 이상 그 중간은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술이 필요한 직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고 생기는 데도 많고 망하는 데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20대 초반의 장영조는 20대 초반의 수족관 장씨는 항상 그 가슴 속에 내가 언젠가 수족관 사장을 해야지라는 꿈을 품고 살았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 일을 꽤 오래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다니면서 여름방학이나 학기 중간에도 쉬는 시간 없이 꾸준히 방송 일을 하면서 그 꿈을 키워나가다가 어떤 큰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수족관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뭐 구피하고 뭐 안식, 코리 막 이런 것만 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딴에는 나름 뭐 아피스토그라마나 뭐 여러 어종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이게 참 제가 또 운이 좋았던 게 약간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것만 저는 또 좋아했어요. 막 남들이 아무도 안 하는 물고기가 이상하게 또 제 취향에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수족관이 온전히 저를 담은 매장이 된 것 같아요. 뭐 적자가 나든 말든 상관없이 아직까지 구피를 열심히 유지를 하고 있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가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고민하지 않고 구피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지금 구피를 분양 못한 지 벌써 한 열흘이 넘었어요. 수족관 장사를 하고 있는데 구피어항이 36개가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지금 구피를 못 팔고 있어요. 3주째. 이해가 되세요? 그냥 진짜 정말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안 사도 돼. 비싸다고 뭐 손가락질하거나 말거나 뭐 와가지고 비싸네 나가도 그냥 기분 하나도 안 나빠. 안 팔아도 돼. 갖고 있으면 무조건 다 완판되는 건 맞는데 굳이 막 내가 뭐 나서가지고 막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내 스타일대로 키우는 내 구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런 걸 좀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은 좋아하는 일 하잖아요. 이거 맞아요. 그거는 진짜 내 유일한 자랑이기도 해. 내가 좋아하는 내 일 하는 거. 근데 그게 사실 뭐 밥벌이가 이렇게 막 좋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구피 장사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손님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구피를 키워가지고 새끼도 받아보고 막 이렇게 좀 분양도 좀 해보고 하니까 구피는 내 취향이 아닌 것 같다. 구피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이거는 진짜 구피의 매력을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쁘게 말하면 건방져 보이는 거고 그냥 뭐 좋게 말하면은 그래 그러면 다른 물고기의 매력을 찾아서 떠나라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게 진짜 구피가 접을 수가 없는 물고기거든요. 지금 저는 얼마 전에 베리 형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형님, 존경하는 브리더한테 물고기를 받아와서 선물을 받아서 지금도 저 수조가 눈에 보이는데 저 어항을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막 진짜 소름 돋게 좋아. 왜냐면은 우리 구독자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앞놈이 이어 지느러미가 길고 리본이 달려있고 꼬리가 스왈이야. 이런 게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냥 뭐 진짜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쁘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보던 그런 구피가 아니라 점점 이렇게 파충류가 모프가 바뀌듯이 구피도 점점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나중에 관짝에 들어갈 때쯤이면은 구피가 날치처럼 날개를 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거든요. 이 짧은 시간 동안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피가 많이 변해왔는데 이게 제가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너무너무 재밌고 이 구피라는 거를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미가 너무 좋은데 이게 물고기 키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구피를 모든 걸 통달한 것처럼 말씀하는 게 야, 이 사람은 내 구피의 매력을 더 알려줘야 되는데 잘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사료만 줘서 키우던 물고기 브라이 슈림프 정성스럽게 하루에 2번씩 주고 약밥 생균제 먹여가지고 비교해가면서 이 작은 변화를 캐치해가면서 물고기를 키워서 당연히 난 직업이기 때문에 이걸 돈을 받고 분양을 하지만 나한테 받아가신 손님들이 만족해하는 걸 볼 때 이거 진짜 완전 기분 째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수족관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구피를 접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든 물고기가 마찬가지예요. 구피를 좋아하다 보면은 메다카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구피는 환수를 많이 해줘야 돼요. 새끼 날 때마다 이게 타이밍 잘 보다가 새끼도 받아줘야 되고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데 이 메다카라는 물고기를 보면은 이 일본 송사리를 보다 보면은 물도 잘 안 갈아줘도 돼. 근데 또 이게 구피랑 비슷한 매력인 것 같으면서도 보고 있으면은 이 정적이고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우아한 매력이 있는데 이거를 손님들 손 잡고 데려가가지고 새끼 좀 떠주면서 이거 키워보세요 하고서는 이 물고기의 재미를 눈뜨게 해주고 같이 이거 공유하고 이렇게 막 소통하고 이러는 게 전 너무 재밌거든요. 물고기 막 입문하려고 이제 막 좋아하려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좀 물고기를 같이 나랑 해볼래요 라고 무슨 이 물고기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죠. 이 메다카라는 물고기는 제가 아직 정말 손만 담근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매력이 많은 물고기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아직 정말 맛만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붕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손님들이 붕어를 많이 찾기 때문에 붕어를 저도 접하게 된 건 맞아요. 메다카를 하면서 붕어를 접하게 된 거예요. 일본에서 온 붕어를 취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물생활 카톡방에서 손님들이 붕어랑 메다카 얘기할 때는 도대체 저걸 왜 돈 주고 살까 저 사람들은 구피나 하지 이 생각밖에 못했었는데 막상 내 수조에다 넣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생활이 지겨울 때는 그냥 싹 다 바꾸세요. 그냥 그 어항 통째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올린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다시 새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같은 종을 하지 말고 새로운 종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어항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니까요.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구피, 코리, 안시, 새우 남들 많이 하는 것만 하면서 이게 물생활의 재미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진짜 나는 이 짓을 거의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 너는 물고기에 미친 새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 말하시겠지만, 막상 우리 30, 40대 아저씨들 저희 매장 와가지고 애들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 물고기에 빠져가지고 월급 물고기에 탕진하시는 형님들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저도 기분 좋아요. 와, 이거 나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재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은 어항에서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제 영상 보면서 생브라인 슈림프 주는 거 망설이시고 비타민 생균제 약밥 주는 거 귀찮다고 안 해보시는 분들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이게 지겨우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맨날 영상 끝에서 환수 미루지 마세요, 환수 미루지 마세요 잔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환수 미루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사람 저 말고 누가 더 있나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내 남편분이 너 씨 환수 안 해라고 잔소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굳이 물생활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때는 잠시 접고 돌아와도 괜찮아요. 하면서 안 해본 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너무 많아, 재밌는 게. 저도 지금 저희 매장에 어항이 약 100개 정도가 있는데 100개 미만으로 있는데 이거 관리하면서 재미 보기에도 지금 너무 몸이 하나로 부족해. 어떤 느낌이신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얘네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엄청 재밌어가지고 우리 손님들 오면은 진짜 막 어떻게든 끌어당기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이런 말 해도 되나? 오늘도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맥주컵에다 구피 치어를 키우신다고 이제 수쳐놓고 막 한다고 하는데, 제가 또 설명 얼마나 잘해요. 말을 얼마나 잘해. 와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이렇게 새끼 이렇게 나서 이렇게 안 돼요. 어항에다 키우셔야 돼요 했더니 결론은 또 도드리표야. 그냥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 사람은 맥주컵에다가 그냥 수초 넣고 구피만 키우고 싶은 건데 밥도 안 준다는 거예요. 과자 부스러기 준대. 야마가 돌겠어 안 돌겠어? 물론 손님들을 내 뜻대로 다 오타쿠로 만들 수는 없지만 저는 손님들을 오타쿠로 다 만들고 싶어요. 막 물고기에 막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이 재미의 끝을 아는데, 진지하게 물고기를 정말 사랑하고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눈으로 느끼고 그걸 알아야 진짜 아씨 이거 내가 진짜 물고기 좋아서 하는구나, 이거를 손님들한테 느끼게 해줘야 저랑 대화가 되는데 사실 좀 안타깝더라고. 그냥 물론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만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물고기에 미친 새끼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물고기에 미친 새끼다. 이거를 하루에 3번씩만 생각을 해보고서는 내 어항을 대하면은 재미가 진짜 따따블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테라스가 있는 집을 사면은 거기다가 프라베를 쫙 깔아놓고 메다카를 키워보고 싶어요. 나중에 막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막 영감탱이가 막 수염도 안 깎고 이렇게 막 밀짚 모자 쓰고서는 물고기 걸어놓는 그런 간지나는 노인네가 되고 싶은 게 제 소망인데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물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물고기 키우는 거 너무 재밌으니까 지겹다고 막 접거나 그러지 마세요. 지겨우면 진짜 그냥 다 바꿔봐요. 다 바꿔보면서 막 어떻게든 막 더 막 심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물태기를 좀 재밌게 극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숨 이르지 마세요.